안녕하세요. 저는 카톡 아이디로 뽀로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고덕 1차 8호관에 살고 있고요. 삼성 다니다가 삼성 아닌 것 같아서 부동산 하자고 투자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종료 한 5년 된 것 같아요.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요만큼만 보면서 요만큼만 움직이다가 최근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웃길님 만나고 이제 힘내서 이제 한 발짝 이렇게 딱 움직였는데 계속 시키시니까 갑자기 빨려들고 계시죠? 평택 좋죠. 제가 아산 탕정 사업장에 있었어요. 삼성 거기 있으면서 천안이죠. 천안과 아산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KTX역도 천안 아산 KTX. 그러니까 천안역도 아니고 아산역도 아니고. 네. 근데 여기 있으면서 저희 이쯤에 삼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이 천안과 아산의 발전된 모습을 봤어요. 삼성에 근무하면서. 그러면 사실상 얘네들은 기업 도시가 아니에요. 기업 도시로 박아놓고 한 게 아니라 얘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기업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삼성에 대해서는 제가 입사할 때는 일시리 사업부로 들어왔는데 14년도 4월 달에는 이제 전자에서 떨어져 나가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돈이 많은 회사다.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닌 거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하향 산업으로 조금 될 거라고 예상했었고. 어쨌든 제가 지금 평택을 말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삼성으로 인해서 천안과 아산의 세수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라든가 부동산에 돈이 들어오는 것들라든가 그런 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이 들어오고 도로 닦고 딴 거 안 해요. 도로 왜 닦겠어요? 물류 때문에 닦잖아요. 다 닦아내고 도로 다 닦아내고 다 닦아놨으면 그 다음에 시에 기부해버려요. 이 삼성 거 아니야. 그냥 다 닦아주고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앞에 있는 도로는 빨리 다 튀어요. 왜냐면 빨리 만들어서 물류로 가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평택도 바뀌겠네. 그래서 먼저 들어오자고 해서 들어온 게 평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었고요. 삼성 관련돼가지고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평택에 대해서 더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TSMC라고 해서 저 반도체도 잘 몰랐어요. 반도체는 이렇게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삼성은 메모리 강자죠.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런데 반도체 전체는 비메모리가 8이고 메모리가 2합니다. 그만큼 비메모리 영역이 크고 메모리 영역이 작대요. 근데 이 메모리 중에서 2에 대해서 1을 삼성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1등인 거죠. 그렇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체로 보게 되면 좀 작은 부분인 거고. 대만의 TSMC가 삼성의 매출을 뛰어넘은 걸 보고 삼성도 뒷목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위탁사업으로 만들어 찍어줄 테니까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삼성도 비메모리로 제대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른 쪽도 메모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택 고덕에 있는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 것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잡혀오는 거고 그 다음에 TSMC도 밟아버리겠다고 열심히 지금 삼성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장치 산업이 얼마나 돈이
액수가 큰 거였기 때문에 180 정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하나에 대한 장치 설비 한 대가 200억, 300억이에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 라인이 생기는데 이게 수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끝내는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끝내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상가도 많아져야 되고, 상가가 많아지게 되면 또 집도 부족해요. 나중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 점점점 하게 되고, 그러면 항상 부동산과 보험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동산과 보험. 이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을 기초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먼저 시작하면 아무것도 몰라도 20대에 난 정말 그냥 형 따라가서 뭐 샀어.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몰라서 안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난 돈 열심히 벌어서 집 사야지 하고 대출도 안 하고, 왜냐면 대출을 시대했어요. 본인은.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 엄청 해가지고 그냥 집 산 거고 이자만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런 거 모르니까 난 열심히 일해서 집 사야지. 그런데 5년이 지났더니 내가 사고 싶어 했던 2억짜리 아파트는 3억이 됐어요. 또 못 사요. 그럼 또 돈을 벌어서 이 친구는 나중에 살라 했더니 돈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먼저 들어가는 게 위험성이 되게 높잖아요.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리스크는 낮으면은 수익도 낮고, 리스크가 높으면은 수익도 높다. 근데 너무 높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뭐랄까요? 끝판왕까지 가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는 리스크를 가능한 안고 가려면 아까 했던 이런과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개발이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삼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나서 이 정도면은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는 낮을 거다라고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빨리는 못 들어왔지만 저희도 그래서 들어왔어요. 평택을. 그리고 나머지 계획대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냥 좋게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제가 추후에 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평택은 사실상 이 삼성 때문에 들어왔고, 이 삼성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일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써가면서 배워왔으니까 천안보다 여기가 더 커질 거다라는 걸 보고 들어왔어요. 추후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공장 안에 사람 자동화는 맞아요. 자동화가 아니면 안 돌아가는데, 자동화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단 예로 설비가 이렇게 쭉 제품이 들어가면 쭉 들어갔다가 이렇게 빨리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온 것들은 또 이동해서 또 다른 공정으로 들어가서 또 쭉 갔다 나오고 또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인라인으로 전체로 길게 만들기도 해요. 길게 만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설비가 에러가 났어요. 여기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고 여기는 쌓이겠죠. 이거를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백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 안에 들어갔던 것들은 야기라든가 기타 문제 때문에 로스가 생겨요. 불량률이 생겨요. 다시 다 찍어야 돼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로스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러가 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근처에 다 있어요. 그리고 총 10대의 설비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 한 3대 정도는 PM이라고 청소를 해요. 불량이 나지 말라고. 청소는 누가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업체 설비들
텔이라든가 디콘이라든가 그런 큰 설비들은 한 대에 200억, 300억 한 대 있잖아요. 메인터넌스를 알려주지 않아요. 삼성한테는 자기네들의 고유 기술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간단한 조작은 우리가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라인에서 대기하거나 초반에는 아니면 지금 여기 앞에서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다가 에러 났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에러 났어요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설비 다 망가져요. 이게 다 불량으로 떠버리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니까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업체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러면 왔다고 바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또 PM도 하고 깨끗하게 필터도 갈고 뭐도 좀 정리도 했다가 또 에러가 나면은 저희는 라인에서 뛰면 안 돼요. 사실상 흰 옷 입고 눈만 대고 다니잖아요. 뛰면 안 돼. 먼지 때문에 파티클이 다니기 때문에. 근데 뛰어다녀요. 뭐니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엔지니어들이 있고 이거는 제조에서 따로 또 해요. 여사원들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계속 컴퓨터 보고 어떻게 쌓이고 하는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열심히 공장을 짓는 짓고 울산에서 짓고 빠지면 이 공장은 텅텅 비었잖아요. 그럼 바닥에 이제 타공을 하고 설비를 어떻게 깔지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다 치수를 재고 설비를 깔아요. 딱 깔면은 시공 동작을 시켜서 설비가 빠지는 것까지 확인하겠죠. 불량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불량이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조가. 근데 저 큰 곳이 한꺼번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P1에 1, P1에 2 나눠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셋업을 하면 하는 사람들은 또 해서 넘어가고 또 해서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끝내고 완성되면은 그때서야 삼성 정직원들이 들어와서 라인을 관리하고 업체를 관리하고 정상적인 양품에 있는 양산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 많이 있어요.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 길다 그러면 이거 한 100m 넘어요. 근데 보통 한 25m, 30, 50m 했었는데 저희 때는. 근데 이것도 힘들었어요. 이것도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보면 돼요. 한 예를 들어 1000명에 있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빠지고 나면은 셋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300,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양산하려고 제조 들어오게 되면 500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하는 거라. 그리고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치로는 뭐 7만 명, 8만 명 그건 작업 인원이었고 전체 들어온 17만 명을 봤었는데 이 데이터는. 근데 그런 데이터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많은 사람이 수요를 계속 발생을 시키고 되면 그 수요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 또 돈이 오르겠죠. 그게 평택 고덕 안에서 잘 선순환해서 돌아갈 거다. 여기까지는 저는 봤어요. 한계 공지 페이지 1이 여기에 보통 분양하시는 분들이 설명할 때는 네. 정직원 5,000명에 협력업체 15,000명에서 네. 2만 명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 있어요. 3배예요. 정직원의 3배. 그러면 총 6개 공장이 들어오면 12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안에 정직원 5,000명씩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건설 현장에 건설 인부만 추산했을 때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의 이 6만 명보다 더 많은 인력들이 그럼 지금의 이 그 공급난은 훨씬 뛰어넘겠네요. 훨씬 더 뛰어넘고 대신에 이제 페이지 1에서 2로 넘어간다고 할 때 끝나면서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텀이 있을 거예요. 그 텀을 살짝 쉬었다가 또 넘어가고 물론 안에 정직원들은 전자이론 삼성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거를
줄을 세우고 언제 다음 언제 어떻게 해서 그걸 잡는 것들은 텀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그 텀에 지금이 좀 텀인 것 같아요. 텀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면 또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거는 새로 짓는 거고 그러면 현재는 새로 짓는 거에 들어온 인원인 거고 지어진 인원은 또 들어오죠. 제가 설비 세팅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장인데 뭐 깔아야 되잖아요. 설비를 인원 또 들어와요. 그럼 기존에는 인원이 없었어요. 왜냐면 공장을 지은 인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넘어가서 다른 공장을 만들어요. 4기를 만든다고 5기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진 곳에서는 셋업 인원이 또 들어가요. 셋업 인원 들어가서 또 다른 인원이 들어오는 거지.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옆에 페이지 1에 2에 3를 가요. 그러면 여기는 또 정직원이 들어와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테스트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해서 그러면 또 정직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한 시점에서는 3개의 시점이 다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성물산에서 건설만 해. 그리고 나서 또 건설을 해. 그럼 여기 비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셋업을 해. 그럼 여기 또 넘어가서 또 지어. 그러면 여기서 또 셋업을 해. 여기는 이제 제조가 들어오겠죠. 양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더 들어오는데 또 계속. 근데 그거를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울의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강남을 보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게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과 얼마만큼 거리가 가깝냐에 따라서 임대가라든가 매매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희도 지금 고덕은 직주근접이 생겨버렸어요. 물론 도시 계획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근처 아니고서는 딴 데서 오게 되면 출퇴근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 돈이 비싸더라도 나는 여기 살래. 내가 돈을 내고라도 내가 살래. 하고 더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여기가 좀 더 싸. 얘보다 한 70%에 가져갈 수 있었어. 지낼 수 있어. 싸. 안 살래. 한 30% 내고 내가 더 살래요. 왜? 가까우니까. 늦게까지 자고 맘 놓게 편히 쉬다 간다고. 집주근접이 좀 생겼어요. 지금 고덕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임대가는 좀 더 비싸게 됐고 또 공급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수요가 자꾸 올라가니까 금액은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이때까지 들었던 어떤 분보다 더 신뢰가 가는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